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이민년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이제 한 장 넘기셨죠? 새해가 왔습니다. 대망의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코로나 이기시고 건강 찾으시고 올해는 운수 대통 대박 맞으십시오. 오늘은 1월 1일인데요. 여러분들 날씨가 좀 그래도 어제보다 난데 그래도 쌀쌀합니다. 그래서 항공 잠바를 입었더니 아주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겨울을 아주 힘차게 넘기셔야 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중광 TV를 구독하셔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운수 대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국 좀 드셨습니까? 저는 떡국 만둣국 집에서 와이프가 해서 잘 먹었습니다. 나이 한 살 이왕 먹는 거 빨리 먹어야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런 세상 바로 잡히는 거 보고 저도 갈 때를 가야죠. 그렇습니다. 이민년. 오늘은 이민년에 있었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때 당찬 이야기가 뭔가 하고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 공수처에서 사찰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여당 의원까지도 그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코로나 아니 이게 심한데 뭐 수십만 명씩 걸린대요.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의 코로나도에 대불이 나서 몇만 명이 지금 피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년 시대를 봅니다. 원래 이것은 십간 12지 여러분들 십간 12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십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 유술해 이렇게 십간 그 다음에 12지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서 다 한 번 돌아가면 6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0년이 되면 해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임인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인이 호랑이 때이기 때문에 호랑이, 작년에 소, 내년도는 묘, 토끼가 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조선시대 쪽에는 이민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444년 세종대왕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한국사 최초의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합니다. 칠정산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때를 원년 갑자년으로 삼아 60갑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간 12지를 한 번 돌아가면 60이 되는 거예요. 60갑자를 기법으로
어, 사용하기 시작해 계유정난과 같이 조선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년에 뭐 이렇게 사건이 났다고 때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를 활용해 이름 지어진 사건만 해도 계해약조 1443년에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계유정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유정난 1453년, 갑자사화 여러분들 그 역사 때 많이 봤을 거예요. 1504년 등 조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894년 을미 개혁을 기점으로 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이후 은은히 사용이 되다 현대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이민년이니 신축년이니 이런 건데 그 관심이 없죠. 그게 양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옛날 쓰던 그 갑자 그 따지는 거 그거를 이제 다 묻혀버렸죠. 1894년부터 양력으로 쓰면서 그게 묻혀버렸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 같이 용감하고 씩씩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연말에 신년에 바라보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정치 쉽지 않은 도전.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느끼고 혼날 겁니다. 특히 그 김건희 그 윤석열 후보 부인은 이런 거 저런 거 꼬투리 나오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불려서 썼다 뭐 하는 것들 막 트집 났고 그러는 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정치가 이렇구나.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 이끌 거. 정권 교체로 국민인 승리 이끌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권 교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권력의 거침없는 핍박, 홀로 이겨내기 어려웠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근데 원래 내가 생각할 땐 윤석열 후보는 좀 무게가 있고 뭐 체중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아주 그 여당에서 그 문매를 때려도 검찰총장 때 당당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잘 피해 나온, 잘 이겨낸 아주 무쇠입니다. 무쇠돌이. 그리고 맷집이 강한 사나이 이렇게 봅니다.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누구한테 빚진 게 없어. 뭐 누구든 계보가 있어서 계보를 뭐 살리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도와주고 뭐 그 사람들 뒷발 거 없어요. 빚이 없어. 기업한테 빚이 없어. 왜? 공무원만 쭉 해서 봉급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빚이 없어. 그러는 가운데서 법을 잘 알아. 그리고 처리하는 걸 잘 알아. 다음 정권, 지금 20대 대통령이 되는 다음 정권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있었던 이 정부의 엉망진창으로 되고 탈법, 무법, 그냥 그냥 심으로 비치고 이거 한 거, 이것들 싹싹 털어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잘하는 사람들은 표창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어제 2022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이뤄내겠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새 정부가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리 찾아온다. 엉망진창이 된 거 다시 추스려 다 해가지고 제자리 찾아온다. 맞습니다. 제자리 찾는 거 그것만 해도 큰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그 이준석인가 이 애송이가 자꾸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자꾸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헐뜯고 거기다 또 뒤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 홍준표가 또 딴따라따따 또 나팔도 뒤에 붑니다. 참나 이게 이 사람들 정권 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야. 자기들 입지 강왕 자기들 앞길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특히 그 애송이는 아주 못됐어요.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2021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책 한 권을 썼다며 좌절로 시작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와 법치를 지키고 싶었지만 거침없는 핍박을 홀로 이겨내기는 어려웠다. 검찰총장 때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인은 또 얼마나 또 애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단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문을 선뜻 열기란 쉽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바쳐 바꾸고 싶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나섰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1일 2022년 3월 9일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에 2개의 장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국민 승리요. 국민 승리요. 또 하나는 변화라며 국민과 함께 책 한 권의 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한 해 있었던 아픔과 시련을 21년과 함께 떠나보내고 밝은 마음으로 22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 국민과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국민의 그 희망, 소망, 국민의 바람을 꼭 정권 교체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정이 많은 이 정부, 이 무법으로 하는 이 정부, 정권 심판을 해서 그 결과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어요. 다음에는 그 연말에 말이죠. 연말에 31일 날 국회에서 결정한 게요. 총선 후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원으로 나오는 그 후보들의 연령이 전에는 25세 이상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18세로 내려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18세를 냈어요. 18세면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구청장도 나올 수 있고 시의원도 나올 수 있고 또 구의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등학교는 아래도 졸업을 해야지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죠. 네가 무슨 경륜 가지고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야 학교에 그 공부하는 그 학교 공부 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응? 도대체 말이죠. 난 이 정부는 말이죠.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검찰로 해라 검찰로 했는데도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지금 한 거 뭐 있습니까?
그 수백 명 되는 직원들 그 봉급들 다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뭐 한 거 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공수처가 연말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민간인 사찰 야당의 의원들 뭐 7, 80명까지 그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저 기자들, 언론인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허다못해 야당 후보 윤석열이 부인 윤석열이 가족까지도 그 통신 기록을 사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산당에서 하는 일이지 이 시대 이거 하는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의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때 대통령 물러났잖아요. 그 선거 때 그거 있었던 거. 그것도 통신 기록을 도청한 겁니다. 그게. 이 통신 조회는 준 통신 그 도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공수처에서. 이 정부는요, 그냥 배심으로 내대되면 그냥 그래요. 야당들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요. 아, 지금 이 현재 저기 여당의 후보의 그 가족이나 후보의 또는 이 정보 잘못한 걸 얼마나 많아. 이 야당의 의원들이요, 103명이가 된다는데 난 못 들어오는지 몰라. 예, 그저 다음에 총선 때 말이죠. 그냥 완전 뒤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이 보수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꿔야 됩니다. 그냥. 아니 뽑아놓으면 말이지 뭐 월급만 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여당에 무슨 뭐 걸렸어요? 뭐가 뭐 뒤에 뭐 구련 냄새가 나는 게 있어? 죄 걸린 게 있냐고요? 왜들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뭐 성상납 받았다 뭐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있으면, 아니 그거 왜 윤리위에서 왜 그런 거 결정을 못하고 조사를 안 해? 왜 덮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정당을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는 공무원만 있다 나와서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냥 그 검찰총장 때 그렇게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청와대고 말이지 장관들이 그렇게 막 그냥 몰아내고 끌어내려고 뭐라고 그렇게 해도 견뎌난 사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여하튼지 윤석열 후보로 중심이 돼가지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당 의원이 지금 현재 그 공수처에서 통신 조회한 거, 그거 쓴소리를 한 거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당에도 그 제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에서도 쓴소리. 이상민 공수처 통신조의 명백한 위헌, 연일 비판. 아니, 여당에 있는 이상민 의원도 공수처 통신조회가 위헌이라잖아. 야당에서 하는 건 야당에서 맨날 뭐 씹는다, 무슨 갈군다, 뭐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당 의회에서 하잖아. 당연히 그건 명백한 위헌이지. 여 지도부 김유등 처장 합법 주장에 철저한 진상규명, 법적 책임 추궁 필요. 말은 뭐 이상민이에요. 뭐 이상민 의원도 제가 전에는 좀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한 데 대해 재차 비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준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합법적인 조회라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연일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뭐 당혹스러워. 지 사람네들은 그냥 내 편이면 다 풀려고 그래.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통해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라며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공수처가 무능 논란의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의 문제제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였다며 떼쓰기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여 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며 국민의힘 내홍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뻔한 술수라고 맞받아쳤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뻥만 쳐요. 맨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일찍에 그때 국정원에서 뭐 댓글 달았다 뭐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뭐고 해가지고 그게 시도가 돼가지고 탄핵의 시초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것 갖다가 다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흑색 선전 마타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탄핵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멀지각한 그 자당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손을 짝짝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돼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몸이 많이 아픈데 몸 추스리셔가지고 딱 기운 차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하는데 좀 나서 주시고 그다음 정권 교체된 후에는 명예회복을 하시냐고 다 조사를 해야 돼. 전부 조사해요. 걸리는 놈들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에 대해서 몽창 쓸어서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아니 그래 놓고는요. 예? 아니 세상에 야당에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계속 심잖아요. 근데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무슨 뭘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영석 그 변호사가 이렇게 그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당에서 그걸 안 씹어. 오히려 두둔해. 이준석을 두둔해. 그건 묘한 일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무슨 건만 비슷한 것만 있어도 그냥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막 씹고 모으는 거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 근데 이준석이 한 거는 그냥 덮어둬. 그 젊은 정치인 갖다가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 왜 뭐 내쳤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 덮어요. 이준석이도 여당에 잘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 공수처에 지금 사찰한 거 있는 거 한 번도 안 씹어. 이런 데가 이게 무슨 야당의 대표야 이게. 어느 편이야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 가서 뭐 그냥 강하게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난 박수 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의 잘못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밝히는 게 국민한테 알리는 게 그게 야당의 헐목이에요. 그거 없으면 야당 뭐라도 그냥 여당 하나만 두지.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아주 그냥
이 말에다 힘을 주고 그냥 독설도 막 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잡으면 그때는 다 아울러서 다 붙들고 다 안고 그러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나라만 보고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못 쫓아오고 뒤에서 자꾸 말하고 뭐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응하지 말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버려요. 본인 가는 데만 가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 이제 60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연말에 발표했듯이 정권 교체해서 국민이 정말 잘 만나게 나는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코로나도에 그 산불이 퍼져서 3만여 명이 대피했다는 거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지구촌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꾸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화산이 터지기도 하지,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다음에 뭐 불이 나지, 그다음에 바람 불어서 그러지. 지난번에 보도해드리는 것 같이 그 브라질에는 비가 그냥 뭐 2달 동안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온통 물바다 돼가지고 그냥 집이 이재명이 그냥 수십만이 생기고 대피하고 뭐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나와서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들고 말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기독교를 믿는 우리 교인들이 신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가 부족한 건가 반성이 부족한 건가 모르겠네요. 참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코로나도 강풍의 산불 크게 번져 3만여 명의 대피령. 자, 이 불난 거 보세요. 이거. 참. 근데 미국은 나무도 많고 산도 또 이게 크니까 이게 불나면 그 마을 예 들어있는 마을에는 어떻게 꼼짝할 수 없어요. 그냥 워낙 불이 크니까. 이거 참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져 3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 강풍 말이죠. 제가 그 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그 철마산인데 산에 불을 났어요. 저녁에 다 퇴근했을 텐데 불을 났어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담뱃불을 되게 잘 끄질 않아가지고 담뱃불 던져가지고 요즘에 산에 가면 그 낙엽이니 나뭇가지니 뭐니 그냥 많습니다. 산에 요즘엔 한국 산에 가면 다 나무 많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뻘건 산에 그냥 나무 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써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무 심으라 계양산 다니고 뭐 어디산 다니고 막 나무 심어 다녔는데 지금 그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연료를 갖다가 나무 배에서 떼우지 않으니까 나무가 많습니다. 불 나면 참 끄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뭐 미팅이 있었는데 보고가 들었어요. 불 났다는 거예요. 불 나고 모험 사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들어오는 데가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갔죠. 이제 먹다 말고 내려가서 산에 나가서 이제 가서 그 불난 데 가서 진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 끄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뭐 불 끄는 거 이제 뭐 삽으로다 흙으로다 이렇게 끄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에 불 타고 오게 되면 이쪽에 미리 좀 이렇게 방어선을 치잖아요. 근데 이 산이 있으니까 이 인천의 해풍의 바람에 불이 확 불면 그 불 붙은 그 가지나 나뭇가지 이런 게 말이죠. 이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10m, 20m 가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마른 그 나무 잎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이쪽 건너편 불 타는데 그 옆에 그 계곡이 있는데도요. 거기까지 날라와요. 그냥 불이 그냥. 그래서 불이 그냥 그래서 포위하게 되면 그냥 또 다른 데로 또 도망가고 대피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 내가 불 끄는 거, 거기가 그때 불 난 걸 보고, 야, 참,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 불이. 근데 그때 그 부는 바람은 그저 소소한 그 미풍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도 불났는데 160km라면 말이죠. 여러분들 시속 120km면 얼마나 세게 불립니까 이게. 우리나라 160km면 아마 하우스니 과수나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불 났는데 그냥 그게 불이 막 쫙쫙 번지는 거예요. 한 번 불력이 타는데 바람이 샥 불면요. 이 불이 금시에 저 그냥 뭐 몇백 미터 옆에도 그냥 불이 붙습니다 그냥. 아, 참 이게 불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산불을 그 막을 수 있도록 그때 그 당시에 산에 물탱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물을 그 호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시의원 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사람들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상상도 안 되는 거 헬리콥터를 내가 주장했어요. 첫째, 저 백령도 저기 이 연평도 이런 쪽에 배낭간에 아픈 사람이 있을 부인 여자들 배낭간에 뭐 아이들 그때 그 산통이 왔다 뭐 했다 그 병원이 그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병원에 배 타고 그 다음날 오다 보면 병원에서 오기도 전에 이 사망할 수 있잖아요. 배낭간에 또 위급한 환자. 그래서 그거하고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밑에 나무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불만 나면 뭐 그냥 못 끈다. 이거 비행기가 위에서 물을 길어다가 비행기가 물을 갖다 쏟지 않으면 끌 수가 없다. 그래서 헬리콥터 만들자. 그래서 그거 설득시켜가지고 헬리콥터 그때 만들도록 한 겁니다.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헬리콥터를 미국에다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리콥터 74억인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인천에 가지고 있는 그 헬리콥터 그겁니다. 1년에 사람들을 옮기고 불 끄고 뭐하고 또 다른 시도에 불 나면 가서 지원 나가서 또 불도 꺼주고 그러는데 그 헬기가 엄청난 인명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없을지 몰라요. 예. 여하튼 이 불이 이렇게 나게 되면요. 그 실제 가서 거기서 그 불 끌라고 나가보지 않으면 그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는 루이빌과 슈피리어 등 2개 마을 주민 3만여 명에게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라며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들 두 마을은 인구가 각각 2만 1천 명, 1만 3천 명 정도로 서로 약 6.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 마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산불로 최소 주민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사상자가 아직까지 없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114개 병상을 보유한 한 병원도 산불의 영향권에서 들면서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대피령을 떨어졌습니다. 병원도 도망가야 되네요. 일부 주택이 불길에 휩싸여 타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또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뒤덮이면서 하늘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재가 날아다니는 등 이 일대는 시기에도 뿌옇게 흐려진 상황입니다. 제러드 폴리스 코로나도 주지사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점차 악화되면서 해마다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불이 과거엔 특정 계절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지금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위험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아, 참 큰일이네요. 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요. 이거 산불 제가 한번 봤는데 산불 내가 그 구에 있을 당시에 몇 번 났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뭐 불강력입니다. 이게. 다행히 인천행기도 헬리콥터를 그 당시에 내가 시의원 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은 게도 산불 끄는데 크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명 구조하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넓게 보고 또 많은 데를 다녀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재해가 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참 이게 세계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아주 큰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지 오늘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나라는 저렇게 큰 산불도 나지 않고 나라도 정권 교체로 해서 제자리 좀 잡고 경제가 잘 되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지고 기업도 잘 되고 코로나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지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정권 교체하는데 그 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윤 후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하는데 앞장서서 뛰어다니기 바랍니다. 그 뺐지 내가 누군데, 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저 홍보팀장한테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후보만 말만 듣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더러워서 이럴 거 아니에요. 애숭이가 말이야, 나이 들어서 더 먹은 사람한테 말이야, 뭘 내 말 안 들어. 난 느낀 대표도 대표같이 일을 해야지. 지금 현재 방송에 다니면서 지금도 떠들어. 맨날 윤 후보 얘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저기서 선대위 거기만 얘기를 해. 자당에 저 얘기만 해. 저 상대편 후보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첩자요? 왜 이런 대표를 계속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사람들은 쳐내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몽창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 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쳐내야 됩니다. 오늘 1월 1일 방송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1월 1일 여러분들 쉬시는 날인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좀 건강도 좀 도움되는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호랑이 같이 뛰어다니는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녁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